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풍경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설렘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바다인데요. 그 누구보다 바다를 사랑하는 이가 있었으니 환경을 사랑하는 우리의 다니엘입니다. 요트 위에서 보니 더 반갑네요, 다니엘. 기분 좋은 설렘 안고 우리 함께 떠나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다. 지금 아름다운 목포 바다 위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배를 탔어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사실 돛을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바람을 받아서 배를 타고 이제 이동했잖아요. 요즘은 배는 거의 화석 연료로 많이 이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라지고 또 원하는 방향으로 금방 갈 수는 있지만 환경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배를 좀 지혜롭게 타면서도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해양 기술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스팟들도 한번 돌아다녀 보고, 그리고 전문가분들한테 좋은 얘기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출발하시죠. 배는 수천 년 동안 물 위의 운송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넓은 바다 위를 달려 사람과 물건을 이동시키는 배는 우리의 삶에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박산업의 호황과 더불어 드리운 그림자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상당한 탄소의 배출량. 선박으로 한 해 10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니 그 양이 정말 많은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인 곳을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해양 기술과 관련해서 여기 장소에 왔는데 저기 지금 배가 보이거든요. 저거인 것 같아요. 한번 가시죠. 늠름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선박. 친환경 기술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뭐 탄소 배출도 아마 어마어마하겠죠? 이 선박은 100% 배터리에 의한 전기로만 운항하는 선박이기 때문에 전기로요? 예, 탄소 배출은 제로입니다. 탄소 배출 제로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큰 제로입니다. 친구가요? 예, 맞습니다. 어머나, 이 거대한 배가 탄소 배출 없이 움직일 수 있다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배 웬 트럭인가요? 그러면 박사님 여기 지금 그 차량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요. 네네. 이 선박을 구동하기 위해서 800kWh 규모의 네. 배터리를 차량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고요. 네.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곧바로 전원을 연결해서 네. 전력을 공급하고 배가 출항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 지금 그 트럭 2대에 배터리가 실려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트럭 한 대당 800kWh 정도의 네네.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요. 네. 이러한 배터리 용량이라고 하면 전기 자동차를 30대 이상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되고요. 30대요? 맞습니다. 우와, 너무 신기하네요. 저 이런 거 진짜 처음 보니까 진짜 지금 진심으로 놀랍네요. 갑판 위에 설치된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에 항구 근처에 배터리 충전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충전을 한 다음 선박에 실어 충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가 지금 차로 충전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 꼬마 친구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처럼 배터리만 바뀌면 네네. 계속해서 놀 수 있듯이 그쵸, 그쵸. 계속해서 운항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선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바로 이 공간이 배를 움직이는 설비인데요.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여기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전기로 여기 공급해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돌고 결국 이제 밖에서 프로펠러를 돌리는 거래요. 배터리가 탑재된 트럭에서 전기를 받아 움직이는 친환경 전기 선박. 더 많은 이들의 발이 되어줄 텐데요. 탄소까지 제로라니 이보다 좋을 수가 있을까요? 친환경 선박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요. 이곳은 어딜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호님. 반갑습니다. 잠깐 놀러 왔습니다. 이곳은 선박을 조종하는 조타실입니다. 전기 선박이 지닌 강력한 매력이 하나 있다네요. 여기 지금 다 전기로 운항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도 별로 소음이 안 나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데 네. 그러면 이 배도 결국 전기로 운항하게 되면 네. 소음 문제가 전혀 없겠네요. 네. 실제로 이 선박을 수십 차례 실제 운항을 했었는데 네네. 경험해보셨던 전기차랑 동일하게 네네. 정말 조용하고 이제 편안하게 진짜요? 타보실 수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소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요. 운항이 제대로 되긴 하는 걸까요? 그럼 박사님 이제 아까 4시간 정도 운항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약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운행 거리가 비슷한가요? 아니면 원래 운행거리 자체는 기존의 선박용 기름, 연료로 네. 사용하는 것이 더 멀리 갈 수 있기는 한데요. 이 전기 선박의 특징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네. 제로화할 수 있다는 부분이 네. 중요하고요. 또 우리나라가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네. 어떤 기술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그런 선박의 형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고요. 네네. 이런 선박들을 우리나라에서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을 때 그 선박과 관련된 조선 산업이나 해운 산업도 지속 가능한 어떤 네. 발전이 가능한 네네. 상황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탄소 제로 선박 정말 놀랍네요. 탄소 배출 없이 이 넓은 바다를 누빌 수 있는 미래가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선박에는 승객 100명, 차량 20대를 수용할 수 있다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다니엘? 좋네요. 정말 많은 분들도 아마 쉽게 못 믿을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은 그런 거니까 진짜 하루 빨리 이렇게 운항 시작하면 저도 타보고 전기로 운항하는 배를 타고 여행 가는 걸 이제 제대로 한번 꿈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다니엘이 이번에 찾은 곳은 탄소 제로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기술이 펼쳐지고 있는 또 다른 곳인데요. 앞서 만났던 전기 선박의 규모보다 더 큰 유람선이나 항공모함 등 대형 선박에 적용하는 큰 규모의 엔진을 연구하는 곳이랍니다.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제 크기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뭐 예를 들면 30메가와트 정말 좀 대형 크루즈나 이런 거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좀 친환경적으로 앞으로 어떤 선박 기술이 바뀌면서 정말 어떤 탄소 배출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배들도 운항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고 빨리 그런 것 좀 산업화되고 또 대중화됐으면 좋겠네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유럽은 2030년까지 내연기관 선박의 운항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에서는 친환경 선박을 운항하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친환경 선박 보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월 해양수산부에서는 친환경 인증 제도까지 마련했다네요.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는 또 다른 기술이 있는 곳. 이곳에선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하여튼 환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소장님 여기 좀 친환경적인 기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어떤 기술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그 수소 연료 전지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수소 연료 전지라는 것은 수소와 네.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이용을 해서 네네.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고요. 그런 네네. 설비들을 선박에 설치함으로써 네. 지구 온난화 가스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감쇄시킬 수 있는 그 설비고요. 아, 그럼 쉽게 말하면은 그 수소 자동차라든지 예. 수소 전기버스 같은 것도 요즘 좀 맞습니다. 운행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선박에 적용하시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미래 에너지원, 수소도 선박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데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수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고요. 바로 이곳에선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결합시켜 전기와 물을 생산한다는데요. 이렇게 생성된 전기를 배로 공급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역시나 이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은 제로라고요. 요게 생산되는 전기가 250kW를 생산합니다. 저희 공장 전체를 네네. 공급하는 전기가 시간당 120kW라고 그렇죠. 120kWh인데 딱 두 배네요. 요거는 250을 생산하니까 이거 하나로 저희 공장을 다 돌리고도 와. 펑펑 남을 수 있는 전기량을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와, 결국 수소 덕분에 네. 탄소 배출 아예 없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밝은 미래가 눈앞에 보이네요. 네. 수소를 전기로 바꾼 뒤 그 전기로 모터를 부동해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선박에 적용한 탄소 제로의 친환경 기술입니다. 이런 수소를 활용하게 되면 네네. 일주일 동안은 재충전 없이 계속 그 쭉 운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박 연구소하고 같이 네. 협업을 통해서 1.5메가와트의 운용 선박에다가 탑재를 해서 네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실증을 해볼 그런 네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와, 정말 지구에 너무너무나 필요한 그런 기술인 것 같네요. 개발한 기술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이 배의 이름은 실증 선박이랍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장비를 탑재해 시험하는 배를 말하는데요. 친환경 기술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시험 무대이자 좋은 기술을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이고야. 와, 정말 오는 길부터 심상치 않네요, 박사님. 예, 환영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도 선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선박에 탑재해서 실증 운항을 하고 네네. 그런 것들이 기업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기업들의 어떤 기술 개발된 기술을 네네. 동시에 탑재 실증하고 실용화할 수 있는 선박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네네. 국제 공동 연구나 검증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신뢰성 있고 안전성 있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와.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는지 알아볼까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계들이 가득한 이곳은 대체 어디예요? 이곳은 이 선박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네네. 추진 전동기, 모터로 보내주는 역할을 네네. 하는 곳이고요. 다양한 친환경 대체 연료나 네네. 별다른 조치 없이 곧바로 연결할 수 있는 네네. 특징이 있는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곳입니다. 아,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 그대로 검증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다양한 추진 동력원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네네. 레고 블록으로 치면 블록이 다 이제 표준화되어 있어서 네네. 다른 가게에서 레고 블록을 사와서 똑같이 조립할 수 있지 똑같이 않습니까? 맞출 수 있게. 네네. 그런 기술이 탑재된 전력을 나눠주는 곳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연료가 개발되더라도 배를 따로 고칠 필요 없이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결합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실험하시는 연료도 여러 가지 있는데 맞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메가와트급 배터리나 연료전지, 네. 또 그린 메탄올이나 그린 암모니아,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에 대한 엔진에 대한 테스트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아, 네네. 로터세일이나 윙세일 같은 네네.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을 동시에 탑재해서 실증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은 연료만이 아니었는데요. 기존의 돛과는 달리 기둥이 돌면서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친환경 돛을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회전을 하게 되고 이때 주변 공기에 압력차가 생기며 힘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힘이 선박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선박에서 실증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네. 탄소 배출은 선박 단위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네. 한 척의 선박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조합해서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이 선박은 그러한 다양한 기술을 동시에 탑재해서 선박 단위의 탄소 배출 저감 네네.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해양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해양 기술의 진심이라는 한 대학교를 찾았는데요. 환경에 그 누구보다도 진심이라는 이상준 교수. 선박의 경우 따개비와 같은 해양 생명체들이 그 선체에 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마찰 저항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연료 소비가 40%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탄소 배출이 늘어나게 되죠. 따개비와 같은 해양 생물은 배 표면에 달라붙는 성질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배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 연료를 소모하게 되죠. 이는 곧 환경적인 부담으로 이어지며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따개비와 같은 해양 유기물들의 부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LEP 젤이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LEP 젤은 미끄러운 표면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성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면에는 어떤 물체들도 붙지 않게 되는 거죠. 친환경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데요. 이 세 가지 용액이면 충분하답니다. 아주 긴 실과 같은 분자로 구성된 한 물질을 점도가 높은 오일과 섞어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실 사이사이로 오일이 침투해 더욱 탄탄한 성질을 갖게 된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섞어준 두 가지 용액을 유리판에 바른 후 60도의 온도에서 약 2시간 이상 열을 가해주는데요. 액체 형태가 고체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뭐 액체로 이렇게 발라놓으면 금방 이게 씻겨 나가거나 없어지니까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액체였던 용액이 고체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리콘 오일에 담가주기만 하면 코팅제가 완성된다는데요. 이렇게 잠시 말려주기만 하면 끝이랍니다. 보기만 해도 매끈매끈한 모습. 과연 성능은 어떨까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동일하게 물을 뿌려봤는데요. 기존 선박에 사용되는 코팅제보다 훨씬 빠르게 물이 떨어지는 모습. 와, 정말 신기합니다. 이번엔 좀 더 끈적한 꿀을 이용해서 실험했는데요. 기존 선박 코팅제는 꿀이 떨어지고 나서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반면 개발한 코팅제는 흔적 없이 아주 깔끔하게 꿀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선박에 아주 유용한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미역이나 다시마를 보면 굉장히 미끌미끌 하잖아요. 표면에서 이제 이렇게 점액이 나와서 점액층이 있어서 보호를 하는 거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러면 이걸 또 개선한 새로운 게 없을까 해서 이렇게 한 거죠. 5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생물이 붙지 않은 개발 코팅제. 정말 신기합니다. 덕분에 우수한 성과도 얻었다네요. 해양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그 방향이 뭐냐면 친환경이거든요.
개발하는 기술들은 다 친환경을 같이 겸해야 됩니다. 저희들 개발한 기술이 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어떤 앞서 나감에 있어서 크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네, 굉장히 신기하고 또 새롭게 배웠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하지만 친환경 해양 기술은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또 있는데요. 함께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보러 갈게요. 해양을 지키는 특별한 기술. 바로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데요. 어라? 뭔가를 가지고 나옵니다. 성인 2명이 들어도 쉽지 않은 무게라는데요. 이 정체 뭐예요? 해양 환경을 지키는, 해양의 오염물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로봇 장비입니다. 해양 환경을 지키는 로봇 인사드립니다. 바다에 떠있는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 등을 깔끔하게 회수하는 똑똑한 해양 로봇이라는데요. 그 말이 과연 사실일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준비한 플라스틱을 마구마구 뿌려주는데요. 5mm 이하의 크기를 갖는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바다에서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햇볕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이렇게 다 부서지게 됩니다. 바다의 환경과 같이 미세 플라스틱을 준비해 줍니다. 준비됐다면 지금부터 운행 시작합니다. 로봇이 다가가 수거를 시작하는데요. 오, 정말 플라스틱이 점차 사라지는 모습 놀랍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점은 탄소 배출이 없는 배터리를 사용해 환경적으로 아주 탁월하다네요. 이 앞에 달린 게 친수 레체 소재를 움직이는 드럼입니다. 물과 굉장히 친한 소재고요. 이 만져보면 굉장히 물렁물렁하고 스포츠하고 같습니다. 그럼 물과 함께, 물의 움직임과 함께 이 소재 사이에 오염물들이 붙었다가 뒷면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톱니바퀴 사이사이 막을 형성해 회전시키며 이물질을 스펀지와 같이 흡수한다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로 저장됩니다. 수거가 가능한 것은 플라스틱과 쓰레기뿐만이 아닙니다.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기름도 수거가 가능하다는데요. 함께 볼까요? 와, 정말 깔끔하게 제거되네요. 25년도 올해 설 명절 바로 전날 부산 감천항에서 발생했던 기름유출 사고에 투입돼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지난 1월 부산 감천항에서 외국 선박이 폐수를 유출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해양 로봇이 투입돼 기름을 제거했답니다. 해양 환경을 지켜낸 아주 기특한 녀석이네요. 누구보다도 청정한 바다를 꿈꾼다는 그 앞으로의 바람이 있답니다. 저희가 만든 이런 로봇 장비를 통해서 해양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꼭 보고 싶습니다. 바다가 주는 설렘과 행복은 언제나 변함없는데요. 이를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우리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여러분, 오늘은 정말 바다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해양 기술들을 만나봤는데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꼭 필요한 그런 기술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보편화되고 또 대중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기대 많이 하고 계속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볼 텐데요. 우리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도 함께 해주실 거죠? 안녕!